자, 굴종 외교를 넘어선 매국 외교와 관련된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이 윤석열 매국 정권이 최근에 또 일본의 사과도 없이 이제 초계기 재발 방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이 사건을 덮고 가자라고 했던 윤석열 정부였는데 결국은 일을 냈죠. 그 작년에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했던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초계기 갈등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전반적인 국방 협력 진전에 제한이 된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일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합을 하자라는 의견이 모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018년 12월 당시에 그 동해에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에서 그 광개토대왕함 주변으로 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초근접 비행으로 위협을 가했던 사건이죠. 심지어는 그 다음에 1월 말까지 3차례나 더 이런 위협 비행이 계속되었던 거였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위협이냐면 그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위협적으로 비행하는 초계기에 대해서 경고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았던 거고요. 참고로 초계기 속력이 2초에서 5초면 당시 광개토대왕함에 부딪힐 만큼이나 가까운 곳에서 비행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해상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있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주했을 때 더 크게 다가온대요. 그 위협은 더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 해군의 입장에서는 경고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공 위협을 하면서 부딪힐 각오까지 하는 듯한 이 초계기의 위협적 비행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격추를 시켜도 일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수준의 아주 강도 높은 수위의 도발이었죠. 군사적 도발. 그런데 일본은 되려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왔습니까? 오히려 우리 해군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발사했다.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면서 항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무슨 놈의 합의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을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뭐 레이더를 조사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죠. 더 이상 경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쏠 준비를 하겠다라는 메시지. 눈앞에서 당장 칼을 들고서 달려오는 사람에게 수차례 경고를 해도 멈추지 않겠다라는데 그 위협이 실제 자신의 생명에 큰 위협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정당 방위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디 이게 개인과 개인대 문제입니까? 국가 간의 일이라는 점에 있어서 문제는 더 심각한 거죠. 눈앞에 초계기가 날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조종사의 실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딪힐 수 있는 코앞의 위협이었으니까요. 물론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요. 만에 하나라는 가정을 두고 봐도 일본 측의 문제인 겁니다. 특히나 이 문제 국제법상에서도 명백한 위반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에 따르면 관계당국이 허가하지 않는 150m 이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죠. 더욱이 자위대 초계기가 한일 중간수역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다가왔으니 이거 명백한 또 군사 도발인 것이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고에 응하지 않은 채 근거리 비행을 하는 경우에 이거 화기관제 레이더로 조준해서 대응을 해라 이런 규정까지 만들게 된 것으로 이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될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 한국의 잘못이다라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는데도 모든 것을 덮어주겠다라고 합의를 해버린 윤석열 정부. 아주 심각한 수준의 이 안보상 위협을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강제징용 배상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테러 행위 문제도 덮어버려 군 장병 교육 교재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하지 않나. 일본의 우리 기업의 강탈 시도도 덮어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일본 자위대의 초계기 위협 사건도 없는 일로 만들어주게 된 이 윤석열 정부. 역사는 물론이고 경제와 안보까지 다 팔아넘기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잠재된 위험이라는 게 어디 북한만입니까? 일본의 위협이 북한 못지않게 위험하고 이미 이런 위협을 꾸준히 받아왔던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애초에 일본이 먼저 사과를 기반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건인데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요미우리 신문이 어제자로 보도한 내용에서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초계기 사건과 관련한 한일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일본이 전범기를 자위함기에 개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한국 정부 측에서 인정을 하고 이에 대한 공식 사용을 합의하자 뭐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한일 협력을 이유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이 골칫거리였던 문제를 국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내어주면서 일본 정부에다가 손쉽게 다 팔아버리니까 일본은 한술 더 떠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런 무리한 요청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한국 정부는
우리가 5만 가지 다 요청해도 다 받아주겠네. 그러니까 이참에 묵은 과제들 다 털어보자. 그러니까 전범기 걸게 열어놔달라.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의 테이블에서 전범기 사용까지는 허가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 그것까지 받아달라고 하면 초계기 갈등에 대한 합의 보류도 불사하겠다라고 했다고는 해요. 결국 그래서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관계자의 입장이 좀 참 의아스러워요.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면 끝날 것을 관련 내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 의아스럽죠. 괜히 또 그냥 합의문에만 담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물밑에서는 묵인 방조하겠다라고 구두로 끝내놓은 것은 아닐지 심히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지금까지의 윤석열 매국 기조로 생각을 해보건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취임 초부터 내세워왔던 대외외교 정책 기조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그 기조와 명분이, 첫 번째는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라는 동일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니까 이념적으로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친해져야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두겠다. 이렇게 네 가지 중심으로 해서 기조를 만들고 이걸 이끌어왔던 것인데, 그렇게 내세운 실용과 이념은 최근 라인 사태만 보더라도 철저히 무너졌죠. 일본이 자본주의라든가 소유관계 교역 규범쯤은 무시가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이 잘못된 외교 기조인 점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고요. 안보 역시도 되려 이 윤석열 정권의 친일 기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더 키워버렸죠. 결국 남은 것은 전 정부의 차별점이라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 목적에만 치중되어 있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전 그보다도 윤석열의 부친이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 1호로서 친일학자의 원로격으로 그 자리를 해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부친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이 친일적 사상이 이 사태를 만든 것에 더 주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세워왔던 외교 기조와 명분의 전략적 사고방식이 만약에 녹아들어져 있었다라고 치면 기조를 바꿔서 대응해서 문제를 바로 잡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매국 행위만 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계기 갈등을 합의한 점, 그 물밑에서 전범기 사용은 유연하게 넘어가겠다라고 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전범기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그 도를 넘어선 일본 정부의 태도까지 이어진 것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실패했음을 알리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밝혀진 외교부가 발간한 2023 일본 개황에서 일본 주요 인사들의 역사 왜곡 망언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적 기록, 거기에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들, 이런 거를 골라서 전부 삭제해서 일본의 왜곡 행위에 대한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거, 은폐하려고 했던 점까지 종합해 봤을 때 친일 매국 정권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헌법상 금하고 있는 외환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려 왔다시피 제2의 독립운동이 필요한 정도의 시기라는 말, 이게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도 봅니다.